GMO 완전 표시제에 찬성하십니까? 시민은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90%가 원료를 사용했다면 GMO를 모두 표시해달라. 당연한 거죠. 사먹고 안 사먹고 내가 결정할 일이고 내가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니까 제공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세계적인 흐름이 과거에는 생산자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권력은 소비자한테 가 있어요. 소비자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해야죠. 그런데 국가가 왜 제대로 그걸 막냐는 거죠. 정치는 국민이 요구해야죠. 우리 주권자들이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싶고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면은 국회는 주권자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는 거죠. (60%가) GMO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면서 GMO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떠들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논쟁에 휩싸이면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GMO 표시자는 정말 있으나 마나, 현행은 있으나 마나 거예요. 왜 있으나 마나 하냐? 마트에 가봐요. 표시를 해놓은 게 없어요. 식용유 거의 대부분의 원료가 GMO예요. 근데 식용유 들고 이렇게 좀 찾아봐요. GMO라고 표시해놨나? 안 해놨어요. 미국도 아까 이제 다른 나라들 얘기했잖아요. 중국도 GMO 완전 표시제를 합니다. 중국은 GMO 생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범포를 하고 있고 판매용으로 GMO를 생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식용, 판매용으로 GMO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전 표시제도 합니다. 러시아는 GMO 생산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GMO 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GMO 완전 표시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표시를 어떤 방식을 하느냐? QR코드로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QR코드로 확인은 하는데 표시제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식품 개정안을 낸 거죠. 이 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위생법 개정안을. 내용은 그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해라. 원료 기준으로. 네,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해라. 여기 봐요, 그죠? 이게 미국 수입쌀이에요. 이게 미국 건 아니고요. 인도 겁니다, 인도. 네, 수입쌀이에요. 저거 인도쌀이고. 근데 GMO 프리라고 딱 써갖고 팔잖아요. 네. 왜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는 GMO 프리라고 버젓이 또 개발해놓으면 종의 다양성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GMO 종자 하나를 개발하는데 약 2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GMO 작물을 개발해서 그러면 이제 이건 주로 이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건데 GMO가 재배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환경 파괴는 심하죠. 농약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인류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매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생명 종자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수천억씩 들어서 개발하는 GMO 작물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없어지는 종자 숫자가요 1000배, 10,000배 많아요.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생태를 유지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종자만 잘 가지고 가도 그것이 GMO 개발하는 그 숫자보다는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쌀, 밀, 옥수수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곡물의 6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인류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굉장한 위험 요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의 변화나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인류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곡물의 60%를 차지하는 이 세 가지 곡물은 재배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몇 도의 기온이 올라가 버리면 이 세 가지 작물은 동시에 재배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화된 작물만 가지고 인류가 살아나가다 보면 환경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흉측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신은 자연은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종자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관리하고 우리가 모르는 성분을 연구해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인류가 지속성을 담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만큼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파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뭄 저항성 벼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가물면 물이 없어갖고 작물이 영양을 이동시키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영양을 만들어내? 물리학의 기본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예요.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를 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게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과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가물어가지고 물이 이동되지 않았고 영양이 없는데 뭘 가지고 영양을 만들어내냐고. 쌀은 매우 고영양 작물이잖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가뭄 저항성 벼는 있다고. 그게 수수라고. 왜?
영양이 그만큼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영양 갖고 맞춤하게 만들어낸 게 수수인 거예요. 알이 훨씬 작죠. 영양이 작고 생산량도 작고. 그런데 뭔 가뭄 저항성 벼를 만들겠다 그러냐. 이미 자연 상태에 휠이라는 이름으로 가뭄 저항성 벼가 있는 거고 수수라는 이름으로 가뭄 저항성 벼가 있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실험실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가뭄 저항성 벼라는 게. 시범포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데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인류가 기아에 허덕일 시점에 가뭄 저항성 벼가 인류의 기아를 해결해준다? 꽝이라는 거죠. 꽝. 말짱 꽝.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LMO라는 거는 이게 떨어져 나가갖고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GMO 유통이 이제 많이 안 한지는 논쟁거리로 제껴놓더라도 내가 알고나 먹자. 내가 먹는 건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라는 거는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데, 먹을 거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알 권리라도 내가 갖자. 그런데 왜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마트에 어디를 가봐도 GMO가 들어갔다고 표시해 놓은 게 하나도 없냐. 어디 갔냐 다. 그러니까 완전 표시제를 하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유럽은 완전 표시제 해요. 유럽은. 그러니까 표시제의 기준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가공 이후에 DNA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차이, 큰 차이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현행 법은 가공한 이후에 DNA가 남아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표시하는 제도예요. 아무리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형되어 가지고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도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공 이후에 GMO DNA가 남아있든 말든 간에 원료로 들어갔으면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기준으로 표시하느냐, 가공 이후에 성분으로 표시하느냐,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료 기준으로 바꾸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내가 알고나 먹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재 유럽은 다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요. 대만도 완전 표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학교 급식에는 GMO 자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MO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후에 좀 더 분석하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침해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